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미국 정부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해군 함정을 동맹국이 건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K해양방산의 대미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해군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통해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한 뒤 향후 원팀을 이뤄 수주전을 대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촉발된 관세 전쟁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이 주목받았는데요. 최근 금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자동차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에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동차 등 4개 분야의 관세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전기차 판매에도 기대감이 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미국발 물가 쇼크를 극복하면서 양시장 동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미국 1월 CPI가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보였음에도 관세 전쟁 약화와 종전 기대감이 모이면서 국내 증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1.36% 상승한 2,538포인트로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줬고요.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자동차가 제외될 수 있다는 이 소식에 현대차 5% 넘는 강세가 도드라졌고요. 잇따라 자동차주 함께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749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지수를 견인해줬는데요. 자동차 상호관세 예외 가능성에 잇따라 2차 전지주 일제히 반등에 나서준 하루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전 협상과 관세 완화로 우리 증시 상승에 힘을 실어준 모습이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봐야 할지 오늘도 이 속에서 속속들이 포착해 봐야겠죠.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이시죠. 현성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만연하게 봄이 온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좀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이 종전 협상 모멘텀에 힘을 실어준 모습이었습니다. 이 흐름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아,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아침에 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부회장, 그 트럼프 큰 아들하고 같이 이제 골프 라운딩 하는 게 그 사진에 나왔죠. 좀 의외였었는데 오늘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대차가 한 뭐 6%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 좀 오늘 사실 시장을 좀 주도했던 또 새로운 모멘텀은 이제 재건주죠.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래서 오늘은 좀 재건주에 대해서 재건주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탑픽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관심을 두는 게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최근 6개월 동안의 이제 수익률 중에서 오늘 좀 두각을 보였던 종목이 6개월 내에는 뭐 사실 크게 안 보였는데 오늘 이제 2개월 내를 보시면은 LS 일렉트릭이 오늘 또 이틀 동안 급등을 했죠. 자, 일단 제가 여러분과 처음 인사를 드린 게 이제 8월 달인데 8월 달부터 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됐죠. 근데 그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뭐 오른 종목은 당연히 뭐 많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횟수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자꾸 이제 막 새로운 종목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잘 아는 종목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주도주로 갖다가 그 타이밍을 갖다가 잡아드리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알테오젠을 지금 이제 6번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외에도 네, 수익률이 좋은 종목은 제가 이제 한 번 아니고 2번, 3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뭐 6개월이면은 좀 오랜 기간일 수 있는데, 그러면 아니 최근은 어땠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안 좋은 건 어땠느냐? 라고 이제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최근 2달 동안에 보시면은 수익률이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총 27종목 중에서 네, 상위 10번째 종목까지가 지금 수익률이 이렇고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이 지금 이틀 동안 지금 이제 2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이 지금 이제 20% 이상으로 올라섰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았던 건 뭐냐 하면 네, APR이죠. APR이 지금 6%니까 이게 제일 안 좋았고, 그러면 이제 27종목이 다 적어도 2 이상은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보시면 이제 그동안에도 2달 동안에도 이제 알테오젠이 28만 원에 한 번, 그리고 30만 원에 한 번, 또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특징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본 기업들이야.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기업들이고.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주식 투자를 좀 하신 분들은 적어도 시가총액 1위 이상, 1조 이상은 되는 그런 중대형 주죠. 자, 보시면은 이제 최근 2달 동안 보시면 이제 알테오젠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뭐 정확한 매도 시점과 시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매수 시점과 그런 부분들, 뭐 언제 지금 좀 시장이 좀 불안하게 올랐다, 우리 매도하자,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매도로 갔다 함과 동시에 지금 매도하는 거는 언제 사야 되느냐, 추석 때 사세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대선 시작되면 사세요, 말씀드리다가 작년 12월부터 해서는 네, 시장이 바닥인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 비중을 갖다가 확대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 다음부터는 매도는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도 업종도 그렇고, 뭐 임팩트 있는 그런 공략주도 그렇고, 즉 시장, 업종, 공략주 다 지금 여러분들께 틀린 부분이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뭐 이제 이럴 수 있는 건 제가 특별히 뭐 똑똑해서가 아니고 일단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25년 동안 시장을 갖다가 경험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쨌건 탑 1, 2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권사의 가장 좀 대형 센터에서 이렇게 한 2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자산가들을 봤겠죠. 그래서 그 많은 자산가들이 실제로 어떻게 자산을 갖다가 불려서 상위 0.1%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바로 옆에서 제가 조언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쨌건 제가 이제 많이 배웠던 그런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앞으로 이제 제 인생을 갖다가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자, 그럼 0.1% 자산가들의 특징, 제가 봐온 한 20년 동안 봐왔던 그런 특징이 뭘까라고 보시면은 가장 큰 특징은 좀 이기적이죠. 그렇죠? 좀 이기적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주식 투자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위험 자산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올라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들의, 자산가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떠냐 하면, 아니 그래 성장성이 좋은 거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조선 뭐 방산 그런 거 좋아. 그런데 그런 거를 갖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로우 리스크한 시점을 갖다가 찾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장성이 좋은 자산을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통 이제 눌림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을, 그런 종목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점이죠. 자, 모르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네, 모르는 기업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산가들에게 어떤 그런 뭐 제안서를 갖다가 했을 때 정말 뭐 생뚱맞은 그런 기업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신뢰를 갖다가 아예 거기서 점수를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애널리스트들이지 않습니까? 증권사의 그런 리서치 하우스,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3천억 이하 되는 기업을 갖다가 펀드 매니저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따로 리포트를 따로 내야 돼요. 그 리서치 센터장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관도 그렇고 자산 결국은 이제 큰 돈이라는 거죠. 큰 자금이 가는 곳은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기업, 그래도 중대형주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차트가 좋아요. 그러면 감점이죠. 예, 그냥 B 하고 감점입니다. 그게 아니고 스토리, 우리가 이 기업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걸 알고 있어야지 서로 만에 하나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스토리가 맞다 그러면.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손절의 최소화. 손절하는 거를 갖다가 당장 돈이 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손절을 가급적이면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손절을 갖다가 자주 하는 그런 뭐 증권사 직원이나 아니면은 뭐 리서치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야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5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결국은 0.1%의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결국 핵심은 뭐냐? 중대형 주도주로 해서 서로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비결이 뭘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당장에 뭐 최근에 추천주에서도 크래프톤 제가 말씀드린 게 공략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때가 이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오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네, 바로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고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지금 최근처럼 시장이 좋을 때도 그렇고 또 이전처럼 작년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그렇고 보통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그 다음 주에 보통 그래도 1차 수익률은 터치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죠. 자, LIG 넥스원을 갖다가 제가 이제 2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시기하고 17만 원 그리고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이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수익률이 이게 지금 수익률이 70%짜리예요. 70%짜리. 그래서 이때가 수익률이 한 50몇 프로가 났었고요. 최근에 70% 넘어섰습니다. 당장 최근에도 뭐 수익률이 30% 이상 나왔죠. 그렇죠? 21만 원에서 오늘 29만 원이니까 한 35% 정도 나왔습니다. 한 달 안 되는 시기죠. 물론 요즘에 뭐 방산이 좋았죠. 자, 알테오제는 제가 6번 말씀드렸고 보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무리하게 따라가는 경우가 없죠. 네, 3번 그리고 3번 이렇습니다. 자, 테크윙도 보시면은 제가 추천을 갖다가 한 시기 그리고 최근 눌림목 이런 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시점과 이런 타이밍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공유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제 방송을 잘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자, 3천당 제약이 106%.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네, 아무튼 그 시점을 타이밍을 좀 잘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처음 방송에서 뵀을 때가 2,850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2,400까지 갔다가 지금 2,550 왔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수가 이렇게 20% 이상 급락을 해도 또 일주일에 지수가 70포인트 하락을 해도 제가 그 주에 말씀드린 종목이 다 성과가 좋은 거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신고가 눌림목. 아, 지금 조선 좋은데 그러면은 조선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해둬야겠죠. 지금 방산이 좋은데 방산을 잘 기억을 해둬야겠죠. 그럼 이제 그런 종목들을 눌림목이 잘 왔을 때 최근에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저가면서 이런 내용도 중요하고 자, 이제 뭐 어쨌건 방송을 갖다가 보시는 분이 뭐 수천 분에서 수만 분일 텐데 그런 분들께 제가 그냥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명확한 투자 원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만의 좋은 정말 좋은 투자 원칙이 있다면은 그대로 하시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단순히 차트 비법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저의 좀 합리적인 호기심 아마 여러분도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이렇게 똑똑한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의 계좌에 보니까 어떻게 막 50%, 60%, 뭐 100%, 200%, 300%짜리가 있고 내 계좌는 왜 안 그럴까? 네. 이제 결국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워렌 버핏이 뭐 와튼 스쿨이나 하버드를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오하이오를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건 주식으로 치면 전 세계 최고죠. 네. 똑똑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점이죠. 결국 그 포인트를 안다는 거죠. 어떤 주식이 대세 상승의 상승 초입인지. 간단합니다. 한 뭐 10년, 20년 동안의 그런 백데이터를 갖고 그리고 그런 주식들이 상승 초입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 부분은 이따가 또 기법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도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막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내가 투자할 만한 리포트는 뭐가 있을까라는 게 이제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이고 그리고 이제 급등하는 거 막 따라가는 게 시장이 좋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 따라가는 게 좋은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 급등주 따라가다가 눌림목 잘못 잡으면은 다 박살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러면은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갖다가 찾는 거 그런 게 낙지매매 기법. 요거는 약간 좀 약세장에 엄청 좋은 기법이고 이런 거는 강세장에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시사철 다 써먹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기법이 어쨌건 3개, 그리고 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기법을 더하면 4가지 기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소형주, 그런 작은 주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대형주로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당장 뭐 어제 말씀드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어땠습니까? 아침에 뭐 방산주도 아침에는 조정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 시스템은 아침에 10% 이상 급등해가지고 VI 걸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어저께. 왜 하나 시스템이 방산주이면서 조선 쪽의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선주의 그 고밸류를 갖다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방산주 중에서 탑픽은 지금은 한화 시스템이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오늘 바로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당장 여러분들께 뭐 한 달 전에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거의 80% 수익 내고 좀 내려왔죠, 그렇죠? 이거 조만간 2배 갈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뭐 항상 눌림 뭐 그런 거보다 이렇게 텐베거 될 만한 제가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텐베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눌림목 나오고 그리고 지금 80%가 한 달 만에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또 카페24가 지금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카페24가 지금 수익률이 117%예요. 네, 2만 5천 원 부근 이때는 아니고 이때 나왔을 때 2만 5, 6천 원 부근에서 지금 5만 8천 원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117%가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타고 유튜브 지금 보시면 어때요? 밑에 막 쇼핑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카페24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자, 그리고 이제 낙주 매매는 이제 하이닉스 제가 여러분들께 2번 정확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도 뒤에서 또 기법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좀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울러 또 이제 기법 자료까지 그런 부분들 여기 각 보시면은 챕터마다 오베리 기법, 텐베거 기법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법 자료가 함께 노하우로 갖다 배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종전 협상 기대감 속에 재건주가 시장을 주도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급등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찾아봐야 할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세 상승의 초입을 잡아봐야겠죠.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시장을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또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 입체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짚어주시는 전문가님과 이 기법들을 활용하면서 탁월한 종목 선정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인사이트 끝까지 얻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 또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매일 정확한 타점 짚어보시는 전문가님과 이 기법 강의들까지 가져가 보고 싶으시죠? 바로 이 USB에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전부 담겨져 있는데요. 이 기법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잊지 말고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에서 발굴하신 포착 종목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 현정찬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한화시스템,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4개의 종목 다 이야기 너무 궁금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의 마켓 이슈까지 가져와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께 포착주로 말씀드릴 종목, 일단 어제 제가 이제 포착주로 그 공략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화 시스템을 갖다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우리 그 매수가까지는 안 왔어요, 그렇죠? 어제 제가 이제 저와 함께 스터디하시는 분들께는 한화 시스템을 한 3만 1,000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끝날 때 뭐 이미 가격이 더 추가 상승했고,
오늘도 지금 장중에 뭐 10몇 프로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한화 시스템을 갖다가 텐베거 종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되게 높죠, 밸류에이션이. 그런데 조선주의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물론 이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전 같으면은 사실 비교 대상이 뭐 ICT 쪽이기 때문에 뭐 SDS 뭐 그런 쪽이겠지만 지금은 완전 시각을 좀 달리 봐야 되죠. 그래서 또 이게 그 텐베거 그런 그 공식에 그렇게 맞는 종목은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누른목에 나오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께 또 공략주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1차 매수가를 22만 원 말씀드리고 2차 매수가를 20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제 이제 20만 6천 원 그러니까 2차 매수가까지 이제 한 바로 안 오고 그리고 이제 1차 매수가는 당연히 터치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이틀 동안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1차 매수가 대비해도 이제 20% 이상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나왔어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LS 일렉트릭이 시가총액이 지금 뭐 7조, 8조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중소형주로 갖다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계좌에 LS 일렉트릭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불안하신가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느긋하게 내가 좀 합리적인 가격에 샀다. 그러면 좀 느긋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일렉트릭도 이건 오히려 이제 그 전력주 쪽에 지금 넘버원이죠. 넘버원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그 실적에 대해서 약간 실적이 이제 이연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뭐 일회성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실적 미스 그런 부분이 나가지고 예, 주가가 지금 좀 잘 못 오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도 지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대형주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는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도 제가 좀 이따가 좀 이제 재건주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 저는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냥 그림 한 장으로 여러분들께 이쪽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그냥 이거 하나를 딱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예요. 그런데 GDP 대비해서 몇 프로를 투자하고 있느냐? 절대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GDP 대비해서 몇 프로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자료죠. 그렇죠? 아니, 너희가 번 돈 중에서 몇 프로를 너희가 기부를 했느냐라고 보면은 사실 이 부분은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노르웨이가 가장 많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갖다가 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지금 키엘 연구소라는 곳의 그런 자료인데 보시면은 GDP 대비해서 1.7% 왜냐하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0.69% GDP 대비해서 자, 미국도 0.3%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옆 나라 일본도 0.15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0.03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사실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잘 빠져나갈 수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좀 전쟁의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좀 직접적인 부분을 갖다 지원하기 좀 부담스러워.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 이해해 그러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쨌건 바로 옆 나라 일본하고 보면 일본이 GDP 대비 하고 있는 거에 5분의 1이죠. 그리고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거에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 안 되죠. 그렇죠? 절대적인 금액으로 본다면 미국이 당연히 1등이겠지만 그만큼 성의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있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거는 일본의 5분의 1, 미국의 10분의 1. 그래서 일단 GDP 대비 수준이므로 반박이 불가능한 내용이죠. 예.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얘기한 게 뭐냐면 그래 근데 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갖다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해서 금액을 갖다가 3조 7천억을 갖다가 지난번 이제 우리 이번에 그 정권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3조 7천억을 갖다가. 네. 이 부분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향후 이제 글로벌 경제 구도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북중러 그리고 이제 북중러 그리고 어떻습니까? VS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이제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유럽과의 협력 강화는 필수적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현재까지의 지원 규모가 미미했다고 하더라도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또 뒤로 빠져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돈이 돼? 라는 그런 단순한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갖다가 단순히 그냥 뭐 쓰러진 건물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갖다가 되게 정말 처참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현대화된 강한 국가로 만드는 그런 인프라를 갖다가 만드는 거를 갖다가 지금 전 세계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국의 첨단 인프라 기술이 여기에 집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되게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재건 관련주 일단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뭐 시가총액이 1.5조 되는 게 HD 현대건설기계고 이제 보시면 건설기계 대장주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그런 재건으로 해서 건설기계 이런 장비의 수요가 한 3배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전진건설 로봇 이제 시가총액 한 9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정말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3년 왜냐하면 지금 23년 매출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 SG가 23년 실적밖에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하고도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보시면 전진건설 로봇이 이제 매출이 한 1,580억 되는데 지금은 한 1,850억 정도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S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가총액은 3천억 그리고 매출은 이렇고 2023년에는 영업 손실이 한 130억 났습니다. 내용이 좀 중요하죠.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CPC, 콘크리트 펌프카의 약자인데 요거에 이제 전문 업체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콘크리트 펌프카 하면 여러분들 딱 상상 가시죠, 어떤 건지. 근데 북미와 유럽 등의 수출 비중이 75%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미국 인프라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의 수혜를 갖다가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이 오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얘기 나오면은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은 주식입니다. 근데 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1위 아스콘. 아스콘은 이제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 업체고 국내 1위예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리포트도 되게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증권회사에서. 자, 23년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직접적으로 350억의 수주를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기존에 이제 물꼬를 갖다가 튼 업체들이 앞으로 재건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애널리스트들도 SG를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스코 인터하고 24년에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 추진을 갖다 발표를 갖다 했기 때문에 요 3개 기업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차트를 좀 약간 보여드린 게 보시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게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 이제 주의할 점이에요. SG도 그렇고 현대건설기계도 지금 보시면 지금 주봉상 어떻습니까? 정고점에 위치해 있죠. SG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고점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지금 정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를 갖다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이러다가 또 미끄러지면은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실 것 같고 전진 로봇 건설 같은 경우는 왜 강하냐 하면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차트가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정고점을 갖다가 돌파하고 갔기 때문에 지금 매물벽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금 제가 아침에 저와 함께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 현대 인프라코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식이 얼마나 수혜를 받느냐 그 부분보다 사실 현대 인프라코어는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좀 심리적으로 그래도 어쨌든지 뭐 재건 그런 건설 그러면 현대 인프라코어가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딱 이미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때 나왔던 고점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좀 많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그동안에 뭐 유상증자도 그렇고 좀 주주 들어갔다가 좀 골탕 먹인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종목 그 현대건설기기하고 SG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가격 부담이 좀 적은 거는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이미 매물벽을 돌파한 거는 전진 쪽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좀 비법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향타 이슈로는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주목해봐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단순 재건이 아닌 발전의 계기가 또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중대형 우량주로 엄청난 상승률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정확한 눌림목에서 또 공략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알테오장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좋은 상승 흐름 가져가 볼 수 있었죠. 이 좋은 흐름들 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촘촘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젠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가 됐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까 이 포착 종목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러한 기법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 올해 만약에 국내 증시가 좋다면 그러면 사실 뭐 텐베고 공식은 정말 엄청난 그런 투자 수익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자, 기본은 이거죠. 텐베거를 진짜 뭐 몇 개월 만에 뭐 2배 오르고, 뭐 레인보우 로봇처럼, 그리고 뭐 한 몇 달 만에 막 10배 가고, 5배 가고, 그런 종목이 정말 계좌에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결국 텐베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은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텐베거를 그러면 상승 초입에 알아챌 수 있는 공식은 없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 지금 10년 넘게 지금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자, 작년에 이제 그 HLB가 한 7년 동안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주주분들은. 한 7년 동안에 그런 매물 그 추세를 갖다가 돌파를 갖다가 하는 흐름이 작년 초에 나왔어요. 그때가 이때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HLB를 언제 관심을 뒀냐 하면 이때죠. 이제 10만 원 막 이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미 텐베거 공식을 알았던 분들은 뭐 4, 5만 원대 공략을 했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비로소 이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가서 FDA 승인 날 것 같대.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주가가 큰 충격이 있었죠. 그렇죠? 자, 어떻게 나왔느냐?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시점이 텐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기관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거래량이 이렇게 사위일체 네 가지가 맞아야지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지금은 되게 힘들어하지만 사실 이 종목이 재작년에 10배가 났었죠, 그렇죠? 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5,000원에서 5만 원이 갔는데 불과 한 뭐 1년 정도 한 11개월 걸렸던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이제 이때 한번 나왔어요. 이때 한번 이런 모습이 이때 한번 나왔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짧았는데 이거는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오래 걸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번 그런 모습이 또 나오게 돼요. 이런 모습이 이런 게 텐베거에서 그래서 텐베거가 될 만한 좋은 종목들은 그게 또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방법을 갖다가 왜 어떻게 고민하게 됐느냐?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아마 그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산 가격이 어떻게 상승을 해서 어떻게 버블을 만들고 어떻게 꺼지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이 학자가 뭐 논문을 발표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시장에 공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거는 여기서 자산 가격이 처음에 탁 튀어오르는 이륙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이륙 시점에 대해서 이 학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가 대량 유입된다. 이거에 대해서 특징이라고 얘기 갖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되게 좀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기관 투자자가 급속히 유입되는 시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한 뭐 10년 넘게 지금 이제 종목들의 대세 상승을 갖다가 만든 주식들을 갖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가지의 조건이 뭐 이거 외에도 조건이 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 그리고 거래량,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정치 테마주, 대선주 이제 그런 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텐베거가 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좀뭐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회사의 매출이나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게 무언가 좀 차별점이 전에 비해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이 그 자산 가격이 2, 6단계 바닥에서 오랜 바닥에서 이렇게 탁 튀어 오르는 단계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갖다가 활용을 한 게 텐베거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을 갖다가 잡아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종목을 발견해냈는데 한 2달 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루 10분씩 중요한 거는 꾸준히예요, 꾸준히. 그래서 제가 어떤 저하고 함께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도 힘이 되는 게 혼자 하면 지루하거든요. 같이 해야지 하루 10분 꾸준히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런 텐베거 기법 자료도 여러분들이 USB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텐베거가 될 종목을 상승 초입에 찾아보는 텐베거 기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기법인 오베르 기법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오베르 기법 강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텐베거 공식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사소한 그냥 합리적인 그런 호기심이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막 증권사 리포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 매일 나오는 뭐 수백 개의 증권사 리포트 여러분들이 뭐 리포트가 몇 개나 나와 그럴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해보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뭘 투자해야 될까? 리포트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280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1년에 7만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하려면은 그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야겠죠. 그래서 그 까다로운 조건을 갖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갖다가 시킨 겁니다. 그게 이 방법이고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200개 중에 하나를 갖다 고르려면 조건이 까다롭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종목은 한 80% 정도는 한 3일 내에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패턴이 한 20% 언더니까 적중률은 한 80% 된다고 봐야겠죠. 자, 종목이 좀 무거운 그런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한 4일 동안에 12%, 13%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8월 달에 나왔을 때 이런 흐름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신규 상장주인 그 쉬프트업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을 때 이렇게 신규 상장주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리포트의 그런 효력 이게 나오고 이 가격대가 바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일 날에도 11% 이상 급등을 했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고르느냐.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나왔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와 함께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는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 10% 가까이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죠.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볼린저 밴드 혹은 일목균형표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많겠죠. 차트의 단점은 뭐죠? 차트는 시장이 좋을 때는 차트가 다 맞아요. 그리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그 차트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 책을 보면은 다 맞는 그런 케이스만 갖다 붙였으니까 그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혹은 종목이 안 좋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업종에다가 2차 전지 주식에다가 아무리 좋은 차트를 갖다 붙여놔도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종목이 상승 추세에 있어야지 그 차트가 맞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들의 특징은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업종, 수급, 재무제표 이런 부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루 10분 만에 이런 걸 체크하려면은 분명히 그런 프로세스의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장 중요한 그 기업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서 업황이나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도 하나의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리포트를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되실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PDF 그런 자료예요. PDF 자료 중에서 챕터 3하고 챕터 4는 순수하게 저의 창작물이고 이거는 짜집기한 내용이 1도 없고요. 그리고 챕터 1, 2는 뭐냐면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신차트 기법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되게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차티스트가 그렇게 만든 책. 그 중에서 차트의 가장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페이지 수를 보면은 한 절반 정도, 한 50페이지 정도는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50페이지는 이런 순수한 창작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최근에 이제 플러스해 놓은 내용은 추가한 내용이 수급 비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수급이 다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데 유튜브도 그렇고 시중에 나와 있는 시중에서 심지어 몇만 원의 시판 중인 책에도 수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 몇만 원 하는 책,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유료 강의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내용이 핵심적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으실 거고,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공략 여러분들의 기법으로 하나의 무기로 사용할 만한 그런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갖다 말씀을 드립니다. 실전 차트 비법은 100% 창작물이고 멀티 차트 분석하는 방법 그런 거 있잖아요. 일봉, 주봉, 분봉, 월봉 놓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3회 법칙 이런 내용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렇죠? 요번에 이제 구정 연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친척분들 만나셨을 때, 그리고 혹은 뭐 동창회 가서 누굴 만나셨을 때, 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지금 요거는 그 기법 자료를 갖다가 캡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 내가 들은 주식을 지금 과연 사도 될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자기가 수익이 났다는 걸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건지,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주식을 그냥 가져가도 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제일 핵심이죠.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추세를 갖다가 하느냐 알아야 돼요. 추세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주식을 지금 사야 될지, 뭐 추가로 더 사야 될지, 혹은 팔고 도망가야 될지, 아예 그냥 이 주식은 빼버려야 될지. 자, 카카오를 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월간 차트를 갖다가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중에서 한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MACD 오실레이터가 빨간색이 있으면 상승 추세, 파란색이 있으면 하락 추세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월봉이고 이런 거 갖다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 자, 월봉에서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면은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일단은 도망쳐 나오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월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게 언제냐면 카카오가 12만 원, 13만 원 거기 이탈할 때예요. 그러면 야, 이거 17만 원 갔는데 지금 뭐 10만 원 깨졌어. 이거 지금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추세를 본다 그러면 이미 깨진 판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은 이걸 갖다가 누군가에게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안 샀겠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꼭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실질적인 고민을 짚어보고 미리 추세를 잡아볼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한 강의 들어봤습니다. 현성찬 전문가님께서는 입체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시장을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속에서도 이 종목들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었죠. 방송에서 못한 강의 내용들 이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핵심 기법 자료들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분 투자해서 10배거 갈 수 있는 종목 찾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어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이 봄바람이 부는 시장 속에서 포착해볼 만한 종목이 또 속속히 보였죠. 오늘은 어떤 종목을 포착해보면 좋을지 화면을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전력기기 관련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전력기기 관련주 하니까 저번 주에 짚어주셨던 이 LS 일렉트릭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의 저번 주에 그 LS 일렉트릭을 좀 재미를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은 현대 일렉트릭을 해봤는데 네. 근데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아까 좀 김셀 수도 있는데 현대 일렉트릭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전력 지금 이쪽이 어떠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딥시크 영향으로 해가지고 사실 지금 반도체하고 이쪽이 좀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력 같은 경우에는 캐파 확대를 해가지고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회성 부진으로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최근에 이쪽이 어떠냐 하면 사실 3파전이죠. 자, 현대하고 그리고 이제 LS하고 그리고 효성하고 세 개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현대가 독주로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LS하고 그리고 효성이 약간 좀 이게 그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가 이쪽이 지금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갭을 메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는데 조선주로 친다면 현대중공업처럼 지금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매집할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러다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현대중공업도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오늘 종가가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39만 9,500원이니까. 1차 매수가는 39만 5천 원으로 해봤는데 일단 아무튼 좀 이 주식은 바로 사는 것보다는 주가가 좀 내려왔을 때 한번 장중이 좀 흔들린다. 그럼 그럴 때 좀 천천히 매집을 해간다. 좀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2차 매수가는 36만 원. 그리고 일단 1차 목표가는 43만 원. 최종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60만 원인데 이거보다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은 이제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손절가를 원래 주식 투자는 이제 자신만의 손절가는 정해두고 투자하는 게 맞으시죠, 그렇죠? 특히 이렇게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라인은 정하시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지금 LS하고 효성 쪽이 좀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이 좀 좋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조선과 방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바통을 이어받을 때가 어딘가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전력기기 쪽과 그리고 K-팝 그리고 반도체 HBM 쪽 그런 쪽이 제가 보기에 다음 주에 좀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대일렉트릭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들 메모하시고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HD 현대일렉트릭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전력 관련주가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하락 구간에서 매집해보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월 CPI 쇼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상승에 힘이 실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또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혼자 살펴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또 촘촘하게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의 방향타로는요, 지금 주목할 재건주는 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텐베거와 오베리 그리고 차트 수급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른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꽃이 만연하게 피우기 위해서는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해봐야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 촘촘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이 담긴 이 기법 재료들 잊지 말고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파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